네, 자 이제 이어서 추상명사의 관용적인 용법 보겠습니다. 추상명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네, 추상명사가 품사 전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추상명사 use 사용 이러한 여러분 추상명사입니다. importance 중요함 추상명사, value 가치 이 추상명사들입니다. 그다음에 courage 하면은 용기, wisdom no use 여기는 쓸모가 없는 앞에 no가 붙였죠. 여기는 명사 앞에 no가 붙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앞에다가 of를 써서 of use 하면은 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of importance 하면은 중요한 이렇게 형용사로서 품사 전환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추상명사 앞에다가 of 전치사를 쓰면은 이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형용사적인 품사 전환을 한다. 의미는 비슷하겠죠. 근데 품사가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of value 하면은 valuabl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paraphrase 할 때도 너무 많이 쓰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제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합니다. of no use 하면은 useless 쓸모가 없는 이런 형용사. 그다음에 of courage 하면은 courageous 용기가 있는. of wisdom wi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is information is of no use. 자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요 부분이 바로 그냥 is useless 요런 식으로 바로 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Mr. Smith is a man of courage. 그죠?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냥 courageous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이죠. 즉, 명사인데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형용사처럼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of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뭐 with나 다른 기타 전치사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is 하면 여러분 요거는 쉬움하는 추상명사예요. 네, 적어보시고 purpose 하면은 목적 이거는 추상명사죠. 여기 앞에 with라든지 on 이런 게 붙으면은 쉽게 easily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앞에 전치사 on이 붙으면 purposely에서 고의로 이런 뜻이에요. in haste 하면은 hastily 서둘러서 with care carefully 조심스럽게 그래서 독해하다가 여러분 뭔가가 한눈에 쏙쏙 보이는 것은 이러한 이제 지식적인 단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꼼꼼하게 있는 경우잖아요. I feel tired with this after getting the surgery. 수술 받고 나서 나는 쉽게 easily with this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다음에 on purpose 하면 purposely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인식하면 좋겠다. 그리고 on time 이거는 뭐냐면은 punctually 제 시간에. 그다음에 by degrees 하면은 점차로 gradually 이렇게. 자 주인공은 뭐라고요? 이러한 추상명사들이 주인공이고 거기 앞에 전치사를 붙이니까 어떻게 전치사를 이렇게 붙이니까 부사 이게 부사 이런 식으로 전환 혹은 오브를 이렇게 붙였을 때는 형용사 그죠? 이게 형용사로서 품사 전환을 해서 사용될 수가 있다.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엄청 중요하고 이것을 시험에 잘 안 나오던데요. 그런 건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알고 나면 많이 보이는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예문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it was of value 중요하다 우리에게 it was valuable for us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네. 계속해서 밑에 예문 워낙 중요하니까 예문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useless 이거는 of no use of wisdom wise easily with ease 이거는 문제 풀고 채점한 다음에 형광펜 다 칠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각에 맞춰서 on time, punctually 이것도 같이 체크해 놓으시고 important, 중요한 이러면은 it's of importance 이렇게 약간 문어체 느낌이 나기는 해요. 완전 똑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a woman of courage 하면은 courageous 이렇게 되겠죠? 사실 약간의 차이점이 이런 거겠죠. 여기는 예, 그래서 형용사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는 형용사 아이쿠 네, of courage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형용사 구가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하고 여기는 courageous woman 이런 식으로 위치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약간 유두리 있게 잘 보시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시고 kindly 이거는 어떻게 해요? kindly 이렇게
with kindness. 아, 요거 앞에 있었나요?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으면은 또 체크해서 또 우리가 보고요. 친절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with 플러스 with 플러스 추상명사. 그 다음에 useful of use on purpose purposely 이렇게. 네. 자, 이런 것들은 노트에다 한 번씩 정리를 쫙 한번 해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소유격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명사는 옆에 한번 적어볼까요? 영어에서 명사는 격을 부여받죠. 세 가지입니다. 땡땡, 주격, 목적격, 문장에서 쓰였을 때 그죠? 목적격, 소유격 이 세 가지 격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에는 동사에다가 이제 격을 이제 부여해주는 그런 언어들도 있지요. 근데 영어는 명사가 있을 때 명사는 격 부여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시다. 첫 번째 명사의 소유격. 소유격은 여러분 주격, 목적격은 이제 여기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소유격, 명사의 소유격 보면은 무엇 쓰이 이런 것이 이제 소유격이란 말이죠. 무엇 쓰이 나타내는 자 명사의 소유격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짠, 어디 보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소유격은 apostrophe s 이렇게. 그리고 방향은 무엇 이렇게 됩니다. 무엇 여기 첫 번째 살아 숨쉬는 생물체의 소유격은 apostrophe s 일단 체크하시고 필기도 예쁘게 하시고 두 번째 무생물의 소유격 살아 숨쉬지 않는 것들이에요. 요것은 오브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무엇의 집의 지붕 테이블의 다리 이런 거 방향이 요렇게 됩니다. 중요해요. 이렇게. 자, 그럼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짠. 밥의 책 Bob's book, A Cat's Eyes, My Brother's Dictionary, Mr. Johnson's Business Card, 그다음에 대한 걸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의 소유격이냐? 여기 보시면은 Bob은 살아 숨쉬는, Cat도 살아 숨쉬는, My Brother도 살아 숨쉬는 생물체, Mr. Johnson 역시 살아 숨쉬는 생물체. 생물체의 소유격은 어떤 형태를 취했습니까? 그렇죠. apostrophe s, apostrophe s, apostrophe s, apostrophe s. 그리고 소유격의 방향은 이렇게 밥의 책, 고양이의 눈, My brother의 dictionary, 존슨 씨의 명함, business card, 그죠? 좋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좋았어. 자, 그런데 복수 명사로 끝나는 소유격을 잠깐 보겠습니다. They had girls, those birds nest. A teacher's there. 이거는 어까지 치면 되겠구나. 여기는 teacher's room. My parents' car. 자, 복수명사가 뭐냐면은 여기 s가 붙어있죠, 그죠? s가 붙어있죠. s가 붙어있어요. s가 붙어있어요. 소녀들이 많고 그다음에 새들이 여러 무리가 있고 교무실에 선생님들께서 계시는 거죠. 선생님 한 분만 계시는 데가 아니죠. My parents 하면 엄마 아빠 양쪽이기 때문에 s가 붙죠. 자, 이런 복수명사의 소유격 예를 들어서 대한여자고등학교 이러면은 대한 Girls High School 원래는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게 90도로 선생님이 이거를 탭을 세워서 설명을 하느라고 글씨가 항상 안 예쁘죠? 원래 쌤 글씨가 굉장히 깍두기같이 예쁘지 않습니까? 자, 대한 Girls 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소녀들의 가 되려면 원래 apostrophe s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소녀들의 무엇 이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high school 이렇게 되겠죠. 원칙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설명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복합명사일 때예요. 복수명사일 때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확한 설명은 여기 끝에 있는 s가 drop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postrophe만 남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때는 apostrophe s가 아니라 그냥 apostrophe만 한다. 왜냐하면 요거는 자음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girls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girls high school. 굉장히 이제 입이 힘들죠. 그래서 끝에 자음 SS가 충돌돼서 마지막 S가 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apostrophe만 남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then girls 그러니까 들었을 때는 모르겠다. 그죠? 이게 S가 복수 S인지 소유격 S인지 잘 모르겠다. 그지? 들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밑에 보자. Those birds' nest. 그죠? 이 새들의 둥지. 그죠? 소녀들의 학교. 선생님의 방. 이렇게 되죠. 그죠? 결론은 무엇이다? S로 끝나니까 뭐 어쨌거나 복수형 S가 오니까 끝에 apostrophe S를 할 때 자음 충돌이 돼서 맨 끝에 S가 drop 된다. 그래서 그냥 끝에 apostrophe만 똥 찍어주면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끝에 이렇게 apostrophe만 찍어주면은 소유격 의미가 된다. 의미는 나의 부모님의 자, a teacher's room, 교무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 여기 왜 선생님들 할 때는 복수이고 어는 어디서 온 거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까요? 자, 어떤 룸이 있는데요, 여러분. 큰 방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너무나 두껍군요. A big roo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니까 그죠? 생각해 볼까요? A big room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큰 방 이렇게. 그럼 여기 a teacher's room하고 똑같아요. 이 자리가 갖는 자리가 여기는 a teacher's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위를 설명하겠습니다. 명사예요. 얘는 명사. 이 아이를 수식해주는 앞단에 오는 아이가 지정어 관사가 이렇게 하나 왔죠. 그죠? a room이에요. 그 다음에 a room이에요. 그죠? 근데 큰 룸인 거고 선생님들의 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 위치는 엄밀히 말하면 관사도 형용사에 들어가요. 형용사. 그리고 여기도 소유격 자리이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명사 앞에 쓰는 약간 형용사 같은 지위의 위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교무실이 만약에 우리 학교에 3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three teachers 끝에 여기다 s 여기 붙이는 거죠. three teachers room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것은 잠깐 헷갈리게 썼으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교무실 teachers s 쓰고 끝에 apostrophe만 하고 room teachers room. 그런데 하나 있으면은 어고요. 3개 있으면 three teachers room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랑 이 명사의 수취급에 관련된 거죠. 여기 앞에는 수량 형용사 그 다음에 소유격이긴 하지만 소유격도 약간 이쪽에서는 형용사적인 지위 즉 그래서 이 명사 앞에 뭔가가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는 요것대로 복수명사이고 요건 요것대로 명사의 수취급이 들어간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복수형 명사의 복수형 s로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어포쇼프 s를 씁니다. 왜? 이거는 의문 현상에서 온 문법인데 자음 충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뭘까요? women's clothes. 이 women 같은 경우는 명사인데 잠깐만요. 모니터에 이게 찍히네요, 그죠? 쌤 얼굴 위로 막 글씨가 가네요. 네. 자, women. 그 다음에 children. 여기는 요거는 복수명사이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의 하면은 women apostrophe s. children apostrophe s에서 여자들의 옷.
여성복. 그 다음에 아이들의 스토리북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냥 S가 둘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발음이 충돌되지 않기 때문에 women's, children's 발음을 그냥 해도 다 편하게 나죠. 그죠? 자음 충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복수형 명사라고 무조건 apostrophe만 붙이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사람 소유격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자,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가리키는 대상이 명백할 때 소유격 뒤에 명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어렵잖아요. Look at the house on the hill. That's my grandfather's house. 이런 거죠. 요렇게, 그죠? grandfather house 이렇게, 그죠? apostrophe 뭐뭐뭐뭐의 이렇게 했었는데 끝에 이것을 생략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맥락상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쉽죠? 네. This is a new bicycle. Is it 민수's? 이거 민수의 것이니? It's 민수's bicycle, 그죠? 자, 그래서 원래는 민수의 bicycle 이렇게 했는데 요 끝에 명사를 안 써도 요 정도만 써도 민수's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원래 소유격은 소유격만으로 쓸 수 없는 거 알죠? 그죠? 소유격은 반드시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명사, 그죠? My bag 이런 것처럼 your house 이런 것처럼 반드시 소유격은 뒤에 명사를 동반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근데 이렇게 안 써도 의미상 가능한 경우가 있다. 자, 무생물의 소유격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까지는 우리 할아버지, 민수, 그 다음에 여학생들의 뭐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소유격이었으면은 자, 무생물의 소유격은요. 뭐가 무생물이지? 내 집, 테이블, 요게 무생물이에요. 그래요. 내 하수는 살아 숨쉬지 않으니까. 그러면 의 할 때는 이때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apostrophe s를 쓰면은 안 돼요. My house 예를 들어서 영작 여러 번 할 때 막 이렇게 쓰죠. My house's roof 내 집의 지붕 막 이렇게 쓰죠. 그죠? X 안 되죠. 왜냐면 house는 살아 숨쉬지 않기 때문에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렇게 the roof of my house 이렇게 되는 거죠. table's leg가 아니라 the legs of the table. 그래서 무엇의 한 방향도 틀려요. 방향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CF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무생물은 이게 설명이 끝이에요. 밑에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CF 시간, 거리, 장소, 금액을 나타내는 명사 소유격은 무생물이지만 관용적으로 apostrophe나 apostrophe를 쓴다. 무슨 말이냐면은 today's paper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죠? 뭐가 이상한 거야?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원래 그렇게 쓰니까. 잘 생각해보면은 아까 이렇게 apostrophe s를 쓰는 경우는 어떻게? 생물체인 경우에만 today는 생물체가 아니잖아? 네. 10 miles distance 10마일의 거리 이렇게 apostrophe s 여기서는 근데 apostrophe만 썼다 그치? 왜냐면 s 복수명사로 끝났기 때문에 10마일이 생물체는 아니잖아. 하지만 apostrophe를 붙였다 이거지. 왜? 관용적으로 그렇게 쓴다. 그 다음에 Korea's biggest industry. 코리아 살아 숨쉬는 생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에는 뜨거운 심장이 있지만 자, 한국 자체는 여기서는 지금 literal 그냥 말 그대로 생물체는 아니죠. 그죠? apostrophe를 안 쓰는데 관용적으로 쓴다. $10. 원래 아니구나. 이런 것들 만약에 오늘날 신문 하면은 사실 생물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newspaper of today 뭐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원칙대로라면은 오늘날의 신문, 오늘의 신문 이렇게 안 쓴다라는 거죠. 자, 아이고 20달러의 가치. 자, 이렇게 되면 20달러의 가치게 되죠. 근데 20달러 얘는 생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에 복수 s로 끝났으니까 apostrophe만 붙여서 소유격 뭐뭐뭐의 의미를 형성했다. 그죠? 자, 그래서 CF는 모든 문법책에 나오는 그저 뭐 예외적으로 이렇게 무생물이지만 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거 문제를 이거 다 뺏기시면 안 되고요.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이쪽을 잠깐 보시면 자, 풀었다 셈치고 나의 여동생의 스마일 그지? 매니저의 office
쌍둥이의 눈동자들. 그 다음에 Mr. and Mrs. Smith. 사람, other people. 사람 생물체, women. 됐습니까? 자, 이러한 생물체들의 소유격은 apostrophe s, apostrophe s. 오, 복수형으로 끝났으니까 그냥 apostrophe만. 여기는 apostrophe s. 여기는 apostrophe s. people이 복수이지만 s로 끝나지 않는 명사이기 때문에. women apostrophe s가 오면서 어떤 의미가 된다고요? 무엇무엇의가 되는 거죠? sister의, 매니저의 이렇게 되는 거지. 쌍둥이의, 부부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안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소유격 처리 귀찮아 안에 영자가 있어. 그럼 틀려요, 여러분. 네, people's opinion, women's clothing department 이렇게 된다, 그지? 그래서 뒤에 받는 명사는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뒤에 받는 명사는 뭐뭐뭐의 명사, 소유격 명사, 그지? 소유격 그냥 소유격 뒤에 나오는 당연히 명사. 자, 보시면 매니저의 office, eyes, 소유격 명사, 소유격 명사, 소유격 명사, 소유격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무생물 출동해 볼까요? 소파의, 소파 무생물. 차, 우리 차는 붕붕가요 막 이러지 마시고 차도 무생물, 쇳덩이. 그 다음에 페이지 무생물. 자, 그 다음에 소유격을 오브로 쓸 수 있죠. 오브 이렇게 한번 쳐보고. 자, 소파의 다리 이쪽 방향이죠. 차의 front seat. 반대로 하시는 분 많아요. 네. 그다음에 the top of the page. 영어 감각 있으면은 좀 어떻게 바꿔 또 아니면 또 틀리고 막 이래요. 방향을 잘 보시라고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더. 30 minutes walk. Next week's meeting.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무생물이잖아. 무생물이지만 apostrophe 이렇게 하고 apostrophe s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용법도 있더라. 됐습니까? 네. 아이고 밑에도 있었구나.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